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은 다양하다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오바돼서 우리가 30분 안에 제가 강의를 마칠 거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 가족 있으시죠? 네. 가족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왼수. 네, 왼수예요. 예, 예,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몇 분은 포근한 따뜻한 느낌, 그런 행복감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예,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가족이 있어요. 자, 가족. 자,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누가 여러분의 가족이죠? 네. 자,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인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가족이죠. 특히 이제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구성원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요즘 입양을 통한 그런 가족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요즘은 그 난임 부부들도 실은 많으시고요. 또 난임 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가족이 자녀들이 몇 명 있어도 또 우리 사회에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또 심지어는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가족이 있으시냐고 그 물어보면 어떤 분은 가족이 있어요. 우리 아이 이름이 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느낌 오시지 않나요? 네,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이제 일을 하고 집에 가니까요. 그 사랑하는 쭌이가 숨을 거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울었는데 저를 만난 후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면서 우리 쭈니가 죽었다고. 그리고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애를 다 이렇게 장례에서 애를 하는 것처럼 이 쭈니를 다 이렇게 화장하고 장례 예식을 마쳐서 잘 모시는 것까지 하는 그런 가족을 그런 어떤 분을 지인을 본 적도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은 정말 부부와 혈연 중심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입양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내가 가족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사회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흔히 그 접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해도요. 한번 이렇게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식의 이 사용 기간도 몇 달이면 다 사장돼 버리는 지식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회가 뭐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하는지 그걸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과학이나 뭐 정보나 이런 것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의 문화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전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핵가족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 중심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주로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말 여성의 삶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런 전통적인 가족 간에서 양성평등적인 그런 가족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정부도 사회도 다 이제 양성평등 가족을 우리가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양성평등 사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통적인 이런 가치관에서 양성평등으로 넘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존중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가 필요할 때다. 우리가 최근에 페미니즘 이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즘은 이전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 유리창을 깨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면서 또 때로는 여성 상위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혐오 심지어는 남성 혐오까지 요즘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양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평등한 가정 문화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성의 문제를 뛰어넘은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만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다면 양성평등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의 문화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많은 다양한 가정이 출현했기 때문이죠.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부 가정, 또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 가정이 많아요. 또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엄마, 딸 이러고 같이 사는 집도 있고요. 형제지간처럼 사는 그런 집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성애 가정까지. 이제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가족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도 변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계 현황을 가져왔는데요. 앞서 우리가 가족하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가족 형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가족이 정상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상 가정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37%만이 우리가 말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정이고 나머지 60몇 프로는 63%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인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소수니까 문제 있는 가정이야. 소수니까 문제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모든 가족이 다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 교육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어떤 편견을 심어주는 곳이 바로 학교인 거죠. 실은 학교에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요. 여러 형태의 가족이 모여요. 실은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하면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리킬 때 대표적인 가족이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잖아요. 가족 사진 하나 딱 걸어놓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형태의 가족이 아닌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는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족분들은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는 가족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런 교육이
다양한 가정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가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양한 가정에는 앞서도 우리가 여러 형태의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가족이 1인 가족이에요. 또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정, 비혈연 가정, 동성애 가정 이런 여러 가족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몇 중요한 그런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처음에 나오는 게 1인 가족이에요. 옛날에는요, 1인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왜요? 가족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혼자 산다? 그러면 그거는 가족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사람. 자, 어제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봤어요. 모 방송국에서 했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 주인공 아시가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요. 저 마음에 둔 다른 남자가 있어요. 저 혼자 살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반가의 가정에서 그런 처자가 혼자 사는 법은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 사는 것이.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이제는 대사가 되었어요. 자, 가족의 이 통계를 보니까 1인 가족이요. 201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족이 27%, 약 30%나 된대요. 저 가구 중에서 30%가 1인 가족이에요. 이전에는 무슨 반가의 처자가 혼자 살아?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혼자 살고 싶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원룸이 인기고요. 텔레비전, 밥솥, 음식 요즘 보셨어요? 수박도요 몇 쪽씩 팔아요. 파인애플 한 쪽씩 팔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세인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자, 그리고 요즘은 그냥 오리지널 그 싱글도 있지만 돌아온 싱글도 많아요. 예, 이제 당당하게 돌아온 싱글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멋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1인 가정 그 못지않게 많은 가족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요즘 다문화 가정 30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래요. 많은 다양한 가정이 있고 이분들은 또 어디서 오셨어요? 특히 여성들이 많고 베트남, 필리핀, 몽고, 중국 이렇게 다양한 그 지역에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대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접을 안 해주면서 다문화 가정에만 정부에서 친정도 보내주고요.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하고요. 자녀에게도 등록금이나 이런 장학금 혜택도 더 많이 주고요. 이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한부모 가정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요즘 여러분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인구가 줄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다문화 이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문화 충돌, 또 그 자녀가 겪는 어려움들, 심지어는 어떤 자녀 문제는요. 그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난 그 자녀 혼혈아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딴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출산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하신 거죠. 그런 애들이 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비행과 연결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서 다문화 가정은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그런 가족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면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다니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그 생각해서 만든 교육 내용이 있어요. 과일이에요, 과일.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요? 예,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망고, 예, 좋아요. 또요? 복숭아. 요즘 많이 나오는 포도, 여러 과일들이 있죠. 자, 딸기도 있어요. 딸기 우리나라 과일이에요? 아니면 외국 과일이에요? 우리나라 과일이에요. 우리나라 산지에서 나잖아요. 포도 우리나라 거예요?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포도나무에서 났어요. 우리나라 과일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과일이 원산지를 따지니까 가장 그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그 원산지가 사과는 중국이래요. 우리 대구 사과인 줄 알았는데. 사과는 중국, 딸기는 그 북아메리카에서 많이 나고요. 귤은 제주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인도예요. 망고는 필리핀이에요. 수박은 아프리카에서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많은 과일들을 우리나라 과일로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외국에서 건너온 것들인 것 같아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죠. 다문화 가정 지금은 언뜻 보면 낯설어요. 얼굴 색깔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또 그 아이들도 좀 같이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어떤 원산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과일로 인식하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같은 국가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때가 오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때가 꼭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에는요, 또 장애인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전보다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이전에는 정말 장애가 있고 하면 밖에 출입을 안 하셨는데 이제 장애인 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고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당당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도 장애인이시잖아요. 우리는 후천성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전만 해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아침에 다니시고 하면 조금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시죠. 자, 다양한 가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족이 한부모 가정이에요. 우리 한부모 가정, 이혼 가정, 사별, 미혼모부, 별거, 그리고 조손 가정도 한부모 가정의 한 유형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아까 우리가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정상 가정이다라는 그런 어떤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우리 한부모 가정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신앙 한부모 가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가정보다 저는 더 건강하고 멋진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한부모 가정을요 편부모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편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절반, 뭐 한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마치 쪼개진, 반쪽, 그래서 쪽박 이런 느낌이 나요. 해체 가정, 결손 가정 이런 느낌이 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용어가 문제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자, 어떤 분은 한부모 가정의 한일이 그냥 이게 한쪽, 한부모니까 한이에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부모 가정의 이 한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정통적인 이제 내려오는 그 용어인데요. 한은 크다, 가득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가위, 또 한여름, 어떤 절정, 가득한.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그런 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부모 가정은 비록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됐지만 양부모 가정 못지않게 정말 온전하고 멋있고 정말 건강한 가정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한부모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몇 프로죠? 약 1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10%는 어떻게 보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10%고요. 우리 아이는 뭐 30살인데 아직도 저하고 같이 살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는 55살인데 아직도 싱글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혼인하지 않은 가족까지 다 합한다면, 그리고 최근에는 황혼 이혼 또 사별은 연세가 드실수록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꼭 자녀의 연령을 떠나서 혼인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40%도 한부모 가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한부모 가정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말 혹여라도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부모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 또는 뭔가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상 가정과 비정상 가정을 나눌 때에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가족의 외형적인 구조와 그 수예요. 얼마나 소수냐 아니면 대부분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부모 가정은 37%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더 많았어요. 또 부모가 다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위기에 처한 가족이요. 실은 이혼 전 가정, 양부모 가정이에요. 그때는 외도,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도박 모든 문제가 그 양부모 가정, 즉 이혼 전 가정에 많이 발생하고요. 의외로 한부모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잘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자, 한부모 가정을 그 성장기부터 그리고 결혼 기간, 한부모 발생 3년, 5년 이렇게 그 이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부모 가정 분들이 성장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불행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결혼 기간 동안. 그래프를 보면 불행감이 뚝 떨어져요. 행복감이 뚝 떨어져요. 불행해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소송이나 또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면 초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많은 짐을 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지지만 이제 현실에 적응하고 안정되면 그 이후로는 회복해서 이전의 결혼 상태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아픔은 있지만 우리 한부모 가정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우리는 앞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런 다양한 가정을 접하면서 편견 없이 자라야 되는데 학교의 어떤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나 성인들의 어떤 반응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은 뭔가 문제 있는 가정으로 인식되어 왔던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견. 자, 우리가 편견하고 비슷하게 쓰는 용어가요. 고정관념, 선입견, 이렇게 편견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돼요. 자, 그렇지만 고정관념이 제일 이제 앞서 그 등장하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접근할 때,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걸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접하게 될 때 고정관념으로 인한 선입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편견이라고 하는 걸 갖게 돼요. 근데 이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떤 그 대상이나 어떤 생활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편애하거나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편견이 무서운 거는 바로 차별을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장애인이라고, 또는 한부모 가정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차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한부모 가정이 됐을 때 문제 있는 가정으로 인식되게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차별 없는 사회에서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편견 의식이 이제는 어떤 평등한 사고, 평등한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우월감을 갖게 해서 마치 나와 다른 개인이나 집단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만들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편견은 어떤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 또는 어떤 역사나 정보의 부족, 또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반화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나의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이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편견을 없앤다고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식을 바꾸면 우리는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편견을 없애야 되냐면 지금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부모라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거든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그 상처를 간직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개인의 어떤 내면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당당한 나였는데 사람들이 저기 다문화야, 장애인이야, 한부모야 라고 손가락질 하듯이 나를 보고 뭔가 부당한 대우를 하니까 내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처럼 위축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한부모 가정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변화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 중심에는 반편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유아교육 기간부터 또 초등학교 때부터 편견 없는 아이로 키우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면 돼요. 이 교육은 아직 교육과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또는 재혼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을 만났을 때 나와 다르네. 그래서 이상한가 봐.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나름대로 멋진 친구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구나라고 어려서부터 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양육한다면 우리 아이는 이제 성장하면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그런 멋진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평등한 가정 문화. 우리가 이 시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양성평등적인 가족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그런 페미니즘이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해야 되고 또 변화해 가야 되는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회를 이루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특히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에 참된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